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제주 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좀 더 제가 평소에 다른 데서도 이제 이렇게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단 제가 여기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제주 사회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그 현실에 이제 천주교가 항상 좀 깨어 있고 참여하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할 내용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우리 제주 지역의 어떤 환경 문제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여기 이 자리는 그 한 제가 몇 년 꽤 됐는데 한 10년 됐을까요? 지금 그 천주교에서도 이제 제주 그 강정 마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도 하고 그런 연대 활동들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그 강유열 주교님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평화 관련된 이제 뭐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 맨 끝에 앉아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옆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물론 어제도 보니까 이제 황태종 신부님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어, 혹시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 지금 저기 어디죠? 틀랑학교 여기 좀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면 제 강의 들으셨겠네요? 네. 오늘도 조금 그 내용들 같이 많이 좀 중복돼 있어서 한번 더 보시면은 쉽게 좀 더 이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제주 사회가 제주 지역에 어떤 그런 그 환경 문제가 날로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날씨 뭐 이런 이상 기온이 많이 나타나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제 여러 기상 이변이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도가 그런 기후 위기의 그런 이상 기후 그리고 뭐 다른 생태적인 어떤 변화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바닷물이 이제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한라산에 이제 구상나무가 많이 말라 고사해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곳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고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제주의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들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일단 환경이 무엇인지 환경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제 환경 하면은 뭐 일단 이제 이렇게 감은 있는데 딱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요 그림에서 보듯이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둘러싼 모든 그 상황 조건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환경하면 자연환경 뭐 이제 자연 생태 나무 뭐 이런 것들만 우선 떠오르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교육 환경 이제 그리고 뭐 공기나 햇빛 또 이제 사회 환경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생활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라든지 교통 뭐 온갖 모든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물 그리고 어떤 이 현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환경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악화됐다 하면은 이제 자연 환경만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환경까지도 같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이제 찬미 받으소서는 다 아시죠? 예. 어제도 제 아마 황태종 신부님이 많이 이제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 찬미 받으소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모든 게 이제 환경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 그 나를 중심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게 이제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많이 하는데 기후 위기의 원인이 뭡니까?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 온난화되는 이 기상 뜨거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석탄, 석유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그러면은 이제 바다에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지금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일부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너무 그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그 이제 국가 자기네 했던 그 섬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북극의 얼음들이 많이 녹으니까 이제 북극곰들이 자기 그 삶의 터전을 이제 상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후 위기의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석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그게 누가 많이 쓰겠습니까?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선진국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과거에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 석유를 많이 썼죠.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이런 약소국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자연물, 이제 이런 뭐 북극곰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식물들도 굉장히 인간의 이런 이 뭐 좀 그러니까 과도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서의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이제 커피하고 코끼리인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원래 커피는 이제 그 음지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에서 자라는 그래서 다른 식물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자라는 식물이었는데 이게 커피 소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해서 어, 이 단일 품종 그러니까 이제 숲을 베어내서
커피 한 종만 이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림이라든지 숲을 다 밀어내고 커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이 이제 동물들이 다 쫓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편안하게 우리 자주 커피를 마시죠. 마시지만은 이로 인한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끔 이제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이제 뭐 바다에 있는 새들이라든지 거북이가 이제 이런 해양 쓰레기를 먹고 이제 폐사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거북이가 이제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고 이제 결국에는 먹다 보면 이제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쌓여가지고 폐사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심코 이제 쓰고 버리고 또 이제 이 남용하는 이런 게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사회 집단이 이제 늘어나면 그런 행동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지구가 이제 고통받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의 원인을 보면은 가장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인구 증가 그리고 그 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자원 고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의 그 인구 수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이제 산업화 시기 18세기 이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60억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구의 환경 문제가 지금 발생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집중, 이 도시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제주도보다는 서울이 더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땅의 넓이만 보더라도 이제 제주도가 훨씬 넓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제주의 인구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환경 파괴적인 기술 개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을 착취하는 이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도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중심적인 이제 사고와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현상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증가와 이제 소비 행태의 변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이 만연해지면서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그 소비주의,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내는 상품, 생산해낸 상품들이 많이 이제 팔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를 촉진하게끔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 문화까지 만연해지면서 이런 환경 문제와도 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이제 무분별한 환경 훼손인데 이것도 사실 좀 아이러니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빈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살림에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뭐 이런 전기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살림을 무단으로 벌채해 가지고 나무를 떼먹고 쓴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산에 나무가 사라지면서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기 오염 문제, 미세먼지 문제들이 많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도시 지역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와 환경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물과 수질 오염 이런 부분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지하수 오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육지부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이제 이런 이 강에서 취수를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수질 오염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바다 오염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그러면 제주도에 이런 환경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좀 얘기들을 한번 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제주도에 있는 그 풍경들 그리고 현재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현재와 좀 과거를 좀 제가 비교해 가면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주도의 전형적인 이제 그 중산간 풍경이죠. 제주의 이제 뭐 오름과 그리고 이제 오름 밑으로 펼쳐진 이제 초지. 옛날에는 이제 이 뱅디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초지대에서 이제 목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더라도 어, 우리나라 그 전국 초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예, 그만큼 제주도가 이제 초지가 발달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풍경도 제주도 관광객들 육지에서 이제 관광객들 오면은 제주도에 지금 빠질 수밖에 아름다운 경관에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풍경들인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이 사진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은 제주가 워낙 바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팽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누워서 자라고 또 이제 눈이 오면은 이제 이런 돌담에 이렇게 눈이 박혀서 또 다른 이제 특이한 경관을 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이제 과거와 다른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한 10년 전에 찍은 이제 저쪽 서귀포 지역 사진인데 바로 보시면은 이제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헬스케어 타운 들어보셨죠? 이제 서귀포 지역에 이제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이 앞에 사진과 이제 전혀 완전히 다른 이제 경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쪽 성산포에 있는 이제 섭지코지 신양 해수욕장 옆으로 섭지코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이런 이제 리조트가 개발되면서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서귀포 그 외돌개 바로 옆으로 이제 이 저쪽 멀리 범섬이 보이는데 여기도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리조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의 풍경을 좀 잃어버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서귀포에 있는 그 예래동에 있는 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이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런 해안도로와 이제 뭐 인위적인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 집 짓다만 공사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JDC가 이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다가 주민들이 이제 소송을 냈어요. 이제 그 일부 주민들은 이제 토지를 지금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제 JDC가 이제 강제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은 이제 이 행위는 잘못됐다. 문제는 여기가 그 유원지 개발을 했는데 유원지는 법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해서 주민의 어떤 그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이제 계획이 돼야 되는데 JDC가 여기에다가 이제 주민 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제 이런 그 수익형 이제 요 분양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을 좀 하다가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이런 철퇴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거의 뭐 이거를 철거해야 될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제주대학교에서 제 관음사 길로 좀 가다 보면은
과거에는 이쪽에 가을에는 뭐 억새가 많이 아름다운 한라산 올라가는 관음사 가는 방향인데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지금 타운하우스가 건설되면서 과거에 좀 경관들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월정 해안 아시죠? 월정리 어, 뭐 가장 그 동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진 밖으로도 더 많이 건물들이 보이는데 어, 거의 뭐 땅값도 엄청 올라서 이제 뭐 이 외지인들이 와서 땅 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카페, 뭐 식당 뭐 이렇게 짓고 워낙 이제 경관이 좋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좀 이런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완전 예전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곳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요즘에 많이 좀 시끄러운데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된 이제 비자림로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이제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어, 우리가 뭐 그냥 평소에 그냥 매일매일 보고 이제 그냥 지나치던 곳이어서 사실 그 변화들을 잘 모르는데 이처럼 사진처럼 이제 10년 전 사진을 갖다다가 같이 비교해 보면은 정말 제주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들이 예전의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일단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곶자왈은 다 아시죠? 예, 가서 보셨을 거고 또 이제 그 좀 이제 이런 곶자왈이 있는 마을에 고향을 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도 많이 알고 있고 가서 이제 어릴 때 가서 나무도 해오고 했던 곳으로 많이 기억이 남으실 텐데 이게 제주도에 이제 이 잘 그나마 현재까지도 좀 남아 있는 곶자왈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멀리 이제 펼쳐져 있는 곶자왈 숲이죠. 이제 곶자왈이 이렇게 그나마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여기가 워낙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토양이 발달돼 있지 않고 이제 용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돌덩어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엉켜져 있어서 여기는 농사짓기는 좀 안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치해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숲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그런 자연님과 같은 모습으로 숲이 형성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이제 농사로 짓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그런 뭐 그냥 산채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워서 좀 이용하는 정도의 용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 이제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는 곳들이죠. 예. 곶자왈의 어떤 그 사계절 모습입니다. 겨울철에도 가면은 이제 어, 뭐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겨울에도 다 이제 푸릇푸릇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좀 특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좀 기이한 형상을 한 나무들도 이제 안반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요 곶자왈 지역이 이제 이런 흙이 그러니까 토양이 발달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 미세한 환경이 이 조건이 좋거든요. 이런 습기들도 이 적절한 습도도 있어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곶자왈들이 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정책적으로 곶자왈 보존에 대한 정책들이 미흡했습니다. 현재도 아직까지도 곶자왈이 이제 다른 뭐 한라산이나 오름들처럼 이런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도 개발하려면은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채석장이라든지 골프장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쓰레기 매립장으로까지도 뭐 이렇게 개발이 됐던 곳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쪽 그 김영리에 있는 이 묘산봉 이 관광지구라고, 여기는 제주도 이제 그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여기를 이제 관광지구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개발이 진행된 곳인데, 이것도 바로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동백동산, 선을 동백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이런 그 상록 이 화렵수림이 쭉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이런 골프장 이제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에서 보는 요 식물이 이제 제주 고사리삼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주에서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종 위기,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 식물이고, 이게 이 그 묘산봉 관광지구 이 여기에 거의 집단적으로 이제 군락을 형성해서 서식하는 곳인데, 그런 내용들 다 알면서도 이제 제주도가 이제 개발 허가를 내주고 다 훼손을 시킨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곶자왈들이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죠. 여기는 어, 지금 어디냐면은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막 이제 곶자왈 숲에서 기차 타고 하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예, 에코랜드. 네. 에코랜드도 아까 앞에서 보신 묘산봉 관광지구나 에코랜드 다 이제 공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가 소유한, 이 당시에는 북제주군이 소유한 땅이었는데 거의 다 둘 다 100만 평이 넘는 이제 땅이었는데, 여기를 다 사업자한테 평당 2만 원에 다 헐값에 팔아서 이제 넘겼죠. 그래서 이거 다 제주 도민들의 이제 이 공유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개인 이제 사유지로 넘어가 버린 곳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것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원담요 아시죠? 원담. 어릴 때 뭐 이제 여기서 막 매일 들어오면 매일 거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 있으실 텐데, 이 사진은 이제 신촌리에 있는 원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주의 전형적인 이제 이 그 어촌의 풍경, 그리고 그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인데, 요새는 이제 이런 해안 개발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남아 있으면은 있던 관광 자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 사진은 이제 그 아시겠죠? 뭐 이제 제주도 분들이니까 많이 다 아실 텐데, 이제 해안가에 용천수가 이제 나서 이제 여기서 빨래하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런 게 이제 마을마다 다 이제 뭐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만은, 제주도가 이제 한 60년대 이후부터 지하수 개발을 되면서 이제 집집마다 수도가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용천수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풍경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제주도민들은 이제 바닷가에 용천수 가서 이제 물 맞으러 가고 이제 하는 모습들. 최근에는 이거는 그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삼양에 있는 이제 그 용천수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런 여기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물 맞으러 가는 모습들, 과거 사진인데 옛날에 여기 도두에 있는 오래물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용천수까지 가서 물 길러 오는 허벅져 가지고 갔다 오는, 우리 제주도는 이제 육지와 달라서 이제 등짐 문화고요. 육지는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다니잖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등에 지는 이유는 굉장히 멉니다. 보통 거리 한 2km 이상 이렇게 가서 물을 깃고 이제 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 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물러벅 지고 왔다는 이제 오고 가는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문화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과거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사라지니까 용천수 이용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방치되고 또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다 메꿔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지금 물길이 끊기고 과거에 있는 모습들이 지금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도 이제 해안 개발, 해안도로가 만들어지니까 또 주변에 각종 이제 개발 행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포크레인도 들어가서 막 작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했던 우리가 봤던 해안선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시죠? 2호. 예. 2호 해수욕장 바로 옆에 이제 매립된 곳입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이제 매입을 했죠. 과거에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물이 싸면 썰물 때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발을 잡고 이제 하던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세 이렇게 매립이 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탑동, 탑동도 여러분들 잘, 여기 지금 탑동, 이제 멀리 보이면 이제 사라봉이 보이고, 이제 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먹돌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이제 바로 이게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예. 썰물 때는 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바를 잡는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요 그 원도심의 어떤 활성화를 많이 제주도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 이런 그 탑동의 모습, 예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면은 굉장한 이제 관광 자원일 거고, 관광객들도 진짜 북적북적거리는 이 경관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매립돼 가지고 삭막한 모습이 됐고, 그리고 뭐 이제 태풍이 불거나 이제 큰 파도만 치면은 이제 이렇게 또 물길을 막아 놓기 때문에 그 물길은 항상 자기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해마다 이제 복구 작업한다고 이제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좀 뭐 항만을 만들겠다는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엄청난 매립 공사가 다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해양 쓰레기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이제 물론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제 제주 도민들이 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육지에서 많이 밀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도 많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또 일본으로 가서 막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쓰레기들 보면은 이제 한국산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해류를 따라서 쓰레기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태평양에 있는 요 노란 점들이 다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들. 그 태평양에 이제 그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섬처럼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거의 한반도의 어떤 3배 이상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태평양에 있는 이제 섬나라 인근의 이제 쓰레기들,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배 타고 이제 쓰레기 물반이죠, 그냥 완전히. 저희가 이제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매달 격월로 이제 쓰레기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그 차기도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요 뭐 그 이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있고, 또 이제 플라스틱류, 페트병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알인 줄 알고 막 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폐사된 새들 이제 배 갈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이타까지 먹고 막 플라스틱 먹고 그대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이제 풍선 이제 뭐 파티하면서 버린 이제 풍선줄에 이제 이게 감겨서 폐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신 이제 이런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를 갈라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류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들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심각한 이제 그 지구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 좀 이 저기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하천은 이제 대부분이 건천이죠. 그래서 지금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비도 한 평균 50mm 이상 와야 이제 하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이런 곳인데, 음, 그래도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지만은 이제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하천 주변으로 이제 이런 하천이 이제 이렇게 용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 전형적인 그 육지에 뜬 하천과 다른 풍경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하천 양옆으로는 좀 이런 수림지대가 울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미천인데 이런 모습들 보시죠. 여기도 천미천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인데 요 보시는 사진 다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이제 다 허물어 가지고 이제 석축을 쌓려고 하는 사진들이죠.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제주의 하천 풍경들이 있고 여기서 또 보면은 아이들이 일부 이제 물이 흐르는 하천 여기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산지천인데 산지천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여름철이면 이제 물놀이하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이런 하천들이 또 이제 이 무분별한 이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는 부분들 여기 보면 거의 뭐 하천이 아니고 그냥 거의 도로 길 뽑아 놓은 것 같은 모습들입니다. 다 이제 하천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천들이 다 이렇게 훼손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주상절리대 이제 중문에 있는 주상절리인데 여기도 지금 천연기념물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인데 그 앞으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부영 그룹에서 이제 호텔을 짓겠다고 쭉 엄청나게 지금 많은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문제가 돼서 이제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악산도 여러분 아시죠? 많이 논란이 됐었죠. 다행히 좀 개발이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그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선을 1위에 있는 동물 테마파크.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면서 아직은 이제 그런 뭐 개발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역 주민들이 마을 분들이 이제 좀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진 거 마을이 모습들이 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 제주에 있던 자연환경의 모습들을 좀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주의 좀 이런 생활환경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그 몇 해 전에 이제 그 중앙지에 중앙 그 신문에 나와 저기 게재된 내용 기사인데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이 그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꿈의 도시 꼭 평생 그 꼭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제주도가 1등이었습니다. 단연 1등이었습니다. 거의 뭐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멜버른, 파리, 뉴욕 이렇게 또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주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 제주도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제주의 이제 자연환경 그리고 이런 그런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는 거죠. 직장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그래서 도시에서 했던 삶보다는 제주의 삶을 많이 동경을 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부러워하는 이제 이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예. 근데 우리 제주의 도민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관광객 추이인데 그런 아까 그런 통계처럼 이제 관광객들도 제주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거의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거죠. 거의 2013년도에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00몇 명까지 나타났고 인구수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인구수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주도를 오려면은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양대 항공사 두 항공사만 있다 보니까 비행기 표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행기 가격도 비쌌죠. 근데 이제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이제 굉장히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마다 이제 올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취항하는 그 시기 한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체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동차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거의 그래프가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하고 비교가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의 이제 교통 혼잡이 과거에 좀 서울 도심보다 심각하다. 이제 이런 기사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교통난이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제주도의 그 청정한 공기도 좀 옛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대기오염 청정도 순위표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제주도가 1등, 2등 하다가 거의 지금은 그 중간 순위로 많이 떨어졌죠. 미세먼지도 많이 지금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 부분 그런 쪽이 막 정신을 못 우리가 못 잘 깜빡하고 가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특히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그 원인을 보면은 좀 이런 인위적인 오염원, 차량이 많이 증가하면은 이런 도심지에서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 문제들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뭐 쓰레기 문제 해가지고 이제 뭐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요 밑에 사진들은 다 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소각 처리 못하니까 이제 압축해 놓은 쓰레기 모습들입니다. 이제 하수 발생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요 빨간 선이 이제 적정선인데 그 빨간 선을 넘어서면은 이제 하수 유입량이 초과되는 거죠. 초과되면은 이제 처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바다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두 같은 경우 도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그 하수 종말 처리장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월정리에도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그 월정리 해녀분들이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이제 처리된 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바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도청으로 찾아와서 해녀복 입고 와서 막 이제 항의하는 사진이죠. 그리고 뭐 이런 그 범죄율도 많이 늘어납니다. 제주도가 이제 강력 범죄가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개발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하면 제주도 엄청난 땅값 상승이 있었죠. 땅값 상승하니까 또 결국에는 그 서민의 어떤 그 가계 대출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주도의 그런 그 어떤 경제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매해 전국의 이제 지역별 근로자 월급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제주도가 그 맨 꼴찌입니다. 상급 이제 상용 근로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비정규직 비율인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에서 최하위고 비정규직 비율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 제주도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런 관광 개발하면서 가장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게 이제 하와이인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 노숙자의 그
그런 그 형태를 봤더니 이거는 그 미주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제 거의 그 하와이 노숙자 중에 30% 이상은 이제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비가 많고 또 임금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노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보셨듯이 이제 땅값 상승,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이제 소득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제주도의 이제 이런 관광 정책들, 개발 정책들 보면은 거의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제주도의 면적은 작고 인구수도 작은데 연간 관광객 수는 제주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경쟁하고 있는 이제 관광지 섬들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 여기 와서 비교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그 2배 이상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제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 엄청난 관광객이 지금 현재 이미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광 수입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 제주도보다 이제 절반에 못 미치는 이제 하와이라든지 오키나와, 대만이 관광 수입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 이제 우리의 했던 관광 제주도에 했던 관광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좀 뭐 좀 속되게 말하면 싸구리 관광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관광의 어떤 그런 이 그 양적인 관광을 지향하고 이제는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공항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에 또 보셨던 이제 우리 제주의 또 곶자왈, 중산간 지역 이런 환경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어, 이거는 제 딸입니다. 딸인데, 어, 제 고향이 저쪽 저 동쪽이에요. 성산 온평리. 온평리가 아시죠? 제2공항 예정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 앞에 이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 저만큼 자랐을 때 제주에서 어, 안전하게 그리고 제주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지금의 어떤 개발 행태처럼 간다면은 제주의 이제 10년 후의 모습은 상당한 큰 이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주제했던 이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하여 해서 제가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 얘기로 좀 가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봤어요. 이제 찬미 받으소서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거는 우리 어른들, 우리들이 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는데 저는 오늘 앞서서도 참 시작에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가 이제 보여줬던 어떤 제주 사회 현실에 참여하고 그리고 좀 이제 시대 정신을 이제 뭐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쭉 지금 봐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이미 그 뭐 하늘 땅 물벗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천주교에서 좀 실천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했던 그런 활동들이 또 지역에 좀 이 하나의 모범으로 또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제주 사회가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의 온전한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